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조성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로 군부를 엄청 뗐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이화를 남겨두고도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인물이죠. 임금과 윤학은 모든 열쇠와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조성우를 지목하고 좌상을 잡을 결정적인 찬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상 역시 조성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화를 볼모로 잡았던 건데요. 좌상은 강필증을 통해서 조성우를 확인해서 죽게 했죠.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다면 여화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냥 귀찮으니 여화도 없애도 되고 그렇게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말이죠. 조성우에 관한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조성우는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생존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좌상의 태도죠. 확실하게 죽게 했던 그렇게 믿고 있는 좌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화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꼼꼼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방심하지 않은 좌상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강필책을 통해서 조성우를 찾아보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드라마에 없었는데요. 늘 아리송한 이야기만 여화에게 했습니다. 보험처럼 만에 하나를 위해서 여화를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대비에 구율미 비리 덫을 놨고 선왕을 깜짝같이 독살하는 방법을 보면 좌상은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꼼꼼하죠. 조성우를 확실하게 해치웠는지 강필직에게 물어봤고 강필직은 확실하게 죽였다고 했을 수 있고 시체를 확인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강필직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강필직은 짐승에 물어갔을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좌상은 누군가 구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래서 살아난다면 큰 화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화를 볼모로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난경이 오라버니 조성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느냐고 여화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생존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죠. 죽은 사람이라면 오라버니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초점을 맞춰야죠. 오난경의 질문에도 조성우의 생존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여화가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친절하게요. 분명 오난경은 오라버니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라버니가 갖고 있던 물건인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 사람이 초점이라는 거죠. 시청자로 하여금 향후 깜짝 등장하게 될 오라버니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대하라고 하는 친절한 여화의 멘트입니다. 친절한 여화시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조성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독살과 선왕의 교지 두 개 중에 왕의 독살에 관한 게 드러났죠. 후반에 오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죠. 방법이 드러나고 그 방법으로 좌상에게 덫을 놓고 확인 사살을 또 하려면 결국에는 마지막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는 공개돼서 스릴 있는 반전을 준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드라마 마지막에 사람으로 등장을 해야죠. 그러면 그동안 한결같이 오라버니를 기다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던 여화의 노고에 위로가 되고 또 그게 시청자에게도 마음 짠하게 다가오겠죠. 이 드라마는 코믹 드라마잖아요. 조성우가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중심이 돼버려서 인물의 초점이 모아진 드라마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우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제 등장할까요? 살아있는 조성우가 극적으로 등장해야 될 텐데 언제 등장할까요? 물론 다가회 자리가 가장 유력합니다. 아마도 10일의 마지막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거든요. 2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가회 자리는 아주 의미가 큰 자리입니다. 15년 전에 왕이 독살당하던 방식이 재현되는 거거든요. 범인은 그 자리에 그 방법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좌상에게 놓은 가장 치명적인 덫이라고 할 수 있죠. 덫이라는 건 허술하게 놓거나 놓쳐버리게 되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다시는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죽이려던 방법으로 좌상의 속셈이 드러난다면 마지막으로 선왕의 교지가 등장을 해야 숨통을 끊게 되는 거죠. 교지는 좌상이나 양측 모두가 찾던 겁니다. 다과회는 왕을 다시 죽이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선 절정이죠. 실패하고 다시 일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덫을 놓았던 이소, 임금이 죽어야 합니다. 한번 덫으로 잡고 더 도망 못 가게 조성우가 등판해야죠. 다른 이야기에서 조성우가 나오면 이야기가 늘어지겠죠. 모아서 한 방에 가야죠. 그래서 조성우는 다과회에 극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때 좌상은 사자후를 토해내지 않을까요? 이 나라를 위해 장차 조선에
4대부의 나라가 이 나라의 기강이 뭐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썩어 빠져보였던 임금을 죽였던 자신의 독선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당위성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체포를 수호가 하겠죠. 그렇다면 조성우는 어디 있을까요? 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청나라에서 여화의 남편인 석정이 왔기 때문에 청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덫을 놓는 게 이틀 후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온환경이 마음을 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온환경이 마음을 빨리 돌려도 이틀밖에 남지 않습니다. 청에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한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이틀거리입니다. 그러니 먼 지방도 아닌 바로 한양 인근에 조성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왜 여태 안 나타났을까요?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살았다면 왕이 바뀌었으니 몰래라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사랑하는 동생에게라도 연락 한번 은밀히 넣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좌상도 그걸 기다린 건데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도 15년간 연락이 없습니다.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15년이면 다 나았다고 봐야죠. 강필직이 살려줬을까요? 강필직이 온환경과 한패여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강필직은 임강의 아들 수호가 살았다는 것에서도 아주 많이 놀랐었죠. 좌상에게도 보고를 하고요.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조용히 했을 강필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온환경이죠. 이틀 안에 올 수 있는 한양 근처에 있을 조성우입니다. 온환경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보험용으로 살려뒀을 수도 있고요. 살려두지 못하고 온환경이 우연히도 발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을 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었다고 확인을 했던 강필직인데 아마도 조성우의 시체가 없어졌겠죠. 그걸 빼돌린 게 온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온환경은 구율 사업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지들이 많죠.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숨겨두기 좋습니다. 더구나 구율미 사업을 하니까 알아서 때에 맞춰 식량도 줄 수 있고 돌볼 수도 있습니다. 온환경은 그 거지 속을에 조성우를 숨겨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조성우는 그때의 상처와 부상으로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온환경이 실토한 곳, 한양에서 멀지 않은 이틀 안에면 올 수 있는 그곳, 아마도 온환경은 조성우를 볼모 아닌 볼모로 돌보고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호가 그 조성우를 데리고 다과회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온환경이 물론 타협을 하게 되면서 밝히게 되고, 그래서 조성우가 그 피해자의 아들이 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좌상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도 생각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